노인들이 매일 무심코 하는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이 조용히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약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라면 이 영상은 당신의 모닝콜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예상치 못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거나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감과 평화롭게 최고의 노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수백 번 들어봤을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우리가 나이 드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당신의 시간을 더 잘 통제하며 살도록 돕기 위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떤 단순한 선택들이 당신의 기쁨, 독립 또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배우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마지막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첫째 해묵은 원한에 매달리기. 사람들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가지고 가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는 해묵은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가족 불화든 신뢰를 배신한 친구든 상처 주는 말을 한 이웃이든 이 원한들은 단지 기억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영혼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큰 타격을 줍니다. 당신은 하지만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있고 앞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라린 마음은 당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대화를 해롭게 하며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를 높여 신체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거운 여행 가방을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서 당신은 더 이상 가는 곳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분노를 붙잡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당신이 치유하고 웃고 연결하고 남은 생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저는 79세인 박선우 씨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30년 넘게 여동생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었고 둘 다 화가 난 차에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에게 여동생이 그립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매일 그립다고 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후 그는 전화를 걸었고 그 대화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차이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웃고 울고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그 순간이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있거나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원한이라는 감옥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 짐을 충분히 오랫동안 짊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둘째, 자신의 외모를 무시하기.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뭐하러 신경 써? 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머리를 다듬는 것을 멈추고 잘 맞는 옷을 포기하고 거울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여전히 내면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은 종종 당신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젊음을 쫓거나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위와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잘 정리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자신을 볼 때 당신은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 상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거나 단순히 얼굴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데 시간을 들일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허영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활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세,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연결하려는 의지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76세인 김정숙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가 그녀가 좋아했던 색조를 다시 시도하도록 설득한 후 그녀의 얼굴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립스틱 한 통이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종종 고립 우울한 기분, 그리고 희미해지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외모를 돌보는 것은 당신을 다시 삶으로 데려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색깔의 옷을 입으세요. 수염을 다듬으세요. 귀걸이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놀라운 삶과 여전히 살고 있는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두 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갑시다. 셋째, 당신이 항상 옳다고 행동하기.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가장 답답한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당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존경받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실은 지혜가 모든 답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들어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에 너무 굳게 집착하면 새로운 대화, 신선한 아이디어, 심지어 개인적인 성장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강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살아왔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누가 더 똑똑한지에 대한 싸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지쳐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이대호 씨라는 81세의 남자를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똑똑했지만 몹시 외로워했습니다. 그의 딸은 그가 똑똑하지만 항상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친구들은 방문을 멈췄고 그의 손주들은 전화 통화를 피했고 그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를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웃고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몇 것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우아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하세요.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이 당신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무언가를 가르쳐주게 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은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조용한 종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 항상 옳아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으세요. 바로잡는 것보다 연결을 선택하면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다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을 조용히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과소평가된 실수 중 하나이며 슬프게도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눈치채지 못합니다. 삶은 65세 이후에 흥미롭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기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사도 없고 키울 어린 자녀도 없고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탐험을 멈추면 당신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작아지고 당신의 대화는 더 반복적이며 당신의 마음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새로운 경험이 크거나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거나 걷는 다른 길을 시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거나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야기만 하는 그룹에 가입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도전받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똑같은 패턴에 갇혀 있으면 기억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감도 약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피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제가 오현아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70대인 그녀는 평생 스마트폰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그녀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심지어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호기심을 가지기에 절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둘러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선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여세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예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고 그것은 삶이 여전히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갑시다. 5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6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든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늙어 보이고 싶지 않든 너무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점의 신호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하세요.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에 숨겨진 형태입니다. 당신은 긴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상실에서 살아남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많은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말하는 것을 피하고 혼자서 사다리를 오르려 하고 시력이 흐려질 때 운전하거나 무릎이 비명을 질러도 무거운 식료품을 들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그것은 예방 가능한 사고 건강 악화 또는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끝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독립성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거부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유용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딸이 장보기를 제안하든, 당신의 이웃이 나무잎을 긁어주는 것을 제안하든, 당신의 손자가 컴퓨터를 돕는 것을 제안하든 예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목적의식을 주고 당신에게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는 따뜻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민재 씨를 보세요. 그는 74세이고 집 주변의 모든 것을 직접 고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사다리에서 가벼운 추락 사고를 겪은 후 그는 마침내 조카에게 홈통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일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 간단한 예는 신뢰 대화,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더 많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당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혜를 증명하세요. 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를 아세요. 그것은 당신을 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개방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더 연결되게 만듭니다. 마지막 생각, 이 삶의 시점에서 당신은 단지 편안함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료함이 습관 두려움 또는 고집 때문에 해왔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충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각 요점들은 그 자체로 작아 보였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당신이 매일 아침 깨어나는 삶의 종류를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라면 기어를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 완벽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당신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찰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기쁨을 조용히 훔치는 습관들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우리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영원히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많이 웃습니다. 더 쉽게 숨을 쉽니다. 더 잘 잡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해왔는가?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것을 놓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단순한 인식, 그 정직의 순간이 자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삶이 너무 많습니다. 낡은 습관, 믿음 또는 자존심이 그중 단 1분이라도 훔쳐가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더 나은, 더 가볍고 더 즐거운 삶을 향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며 당신 곁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